식사가 끝난 후 무언가를 챙기는 줄리아 씨. 이것이 바로 소화력을 끌어올린 줄리아 씨의 건강 필수품이랍니다. 제가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소화에 도움을 받고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죠. 탄수화물을 먹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다 이 제품을 찾았습니다. 식사 후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테프 효소를 먹고 나서 제 위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탄수화물이나 통곡물을 먹을 때 이걸 함께 먹으면 이전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몸도 훨씬 가볍고요. 줄리아 씨가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테프 효소. 그렇다면 테프란 무엇일까요? 미국과 유럽에서 차세대 슈퍼 곡물로 주목받고 있는 테프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곡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쌀알과 크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테프는 수천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재배되던 고대 곡물입니다. 크기는 아주 작지만 큰 힘을 지닌 곡물이죠. 특히 수천 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테프의 크기는 최소한으로 작아지면서 영양분은 밀집되었습니다. 그래서 테프의 작은 나달에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영양학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프는 10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곡물입니다. 테프는 나이가 들어가며 골밀도 감소, 대사질환, 근감소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중장년들에게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한데요. 테프에는 골다공증과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브로콜리의 4배, 우유의 1.5배 정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근력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 함량도 높고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단백질의 질도 좋은데요. 우유보다 4배, 강낭콩의 1.5배 많은 양질의 고단백 곡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프에는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이 달걀의 4.5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빈혈이 없다고 해요. 실제 한 연구에서 매일 테프를 섭취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빈혈의 위험이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슈퍼 곡물 카모트와 비교해보자면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는 카모트보다 테프가 약 3배, 철분은 2배 더 많은데요.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테프. 앞서 만난 이청자 씨가 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은 것도 바로 테프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만난 옥녀 씨는 건강식을 챙겨 먹는데도 소화불량과 혈관 질환에 시달렸는데요. 문제는 잡곡에 있었습니다. 잡곡밥은 영양소도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건강을 위해서 추천드리지만 위나 장의 문제로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잡곡밥 섭취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은 위나 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힘들고 소화 속도가 느리고 흡수도 잘 안 돼서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 잡곡이나 콩류 등은 포드맵 수치가 높기 때문에 예민한 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잡곡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포드맵. 포드맵은 5가지 식이탄수화물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소화되지 않고 장 운동을 방해하는 당 성분을 포드맵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한 조사 결과 한국인의 복통, 설사 유발 음식 1위는 포드맵이 많은 식품이었습니다. 잡곡이나 콩류처럼 포드맵 수치가 높은 식품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대장으로 이동해서 소화기관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런 음식들이 장기간 대장에 남을 경우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가스가 생성됩니다. 그로 인해서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드맵 식품은 중장년층일수록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소화불량을 겪었고 중장년층의 소화기 질환 유병률은 68%를 차지할 만큼 나이가 들수록 소화장애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꼭꼭 씹어먹는 저작운동 기능인데요. 저작운동 기능은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씹는 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소화 효소가 감소하는데 70대가 되면 30대에 비해 최대 45%가량 감소한답니다. 소화 효소가 없다면 한 끼 식사를 소화시키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말도 있듯이 소화 효소 활성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내에 음식물이 쌓여 부패가 되기 때문에 독소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 이곳저곳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성 장질환부터 대장암, 직장암, 위암, 그리고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력을 되찾았다는 이청자 씨와 줄리아 씨. 테프가 소화력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을 준 걸까요? 테프에는 장에 좋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을 촉진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프에는 글루텐이 없어서 만성 소화장애 질환인 셀리악병 환자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이 밖에 테프는 밀이나 쌀, 보리에는 없는 10가지 필수 아미노산부터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다거나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으로 대사 기능과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음식은 옥녀 씨의 건강식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옥녀 씨가 성인의 식이섬유 하루 권장량을 채우려면 사과는 7개, 삶은 고구마는 2개 반, 양배추는 1통 정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테프에는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과, 양배추보다 적은 양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한 테프를 효소로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테프는 아주 작은 곡식이라 가공을 하거나 음식처럼 요리해 먹기는 어렵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곡물은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위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공을 거치지 않고도 테프를 섭취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테프 효소가 탄생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테프 원료를 그대로 발효하여 흡수율을 높이고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든 겁니다. 테프 발효 효소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면서도 높은 품질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테프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효소 처리를 해 소화 흡수율을 높인 것이 바로 테프 효소인데요. 위암 수술 후 소화력이 약해졌던 이청자 씨와 줄리아 씨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 테프 효소의 도움이 컸다고 말합니다. 저는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도 흡수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테프 효소를 먹고 나서 이제 저는 불편함이나 더부룩함 없이 음식을 잘 먹어요. 테프 효소는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테프의 풍부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매일 테프 효소를 먹어요. 암 수술 후 면역력 회복에도 테프 효소가 도움을 줬다는데요. 암 환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산화제인데요. 플라보노이드에는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테프를 효소화했을 때 늘어나는 성분이 바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특히 발효된 테프 효소에는 이 플라보노이드가 발효 전보다 약 224%나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섭취하면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소화기계 암 위험률을 낮출 뿐 아니라 암의 진행과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테프 효소 속엔 항암에 더 특화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루테올린과 아피제닌입니다. 암을 관리하는 성분으로도 알려진 루테올린은 인체 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루테올린이 암 발생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발암 단백질과 직접 결합해 그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발암 과정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테프에는 아피제닌 역시 풍부한데 아피제닌은 염증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항염, 항산화, 항바이러스 활성과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테프 효소로 면역력과 소화력을 개선한 청자 씨는 이제 누구보다 속 편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화에 부담이 없어지면서 좋아하는 잡곡밥도 양껏 먹게 됐다는데요. 건강을 되찾은 청자 씨의 맛있는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당신 맛있게 먹어 많이. 네, 고마워요. 당신도 맛있게 먹어요. 네. 먹고 싶은 음식을 소화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지금이 청자 씨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랍니다. 여보, 다 드셨어?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세요. 식사 후에 꼭 섭취한다는 이것. 우리 요거 하나씩 먹자. 청자 씨가 소화력을 위해 꾸준히 챙기는 테프 효소입니다. 자, 건강합시다. 드세요. 네. 소화가 어려운 잡곡밥은 테프 효소로 도움을 받는다는데요. 여보, 그전에 내가 잡곡밥도 진짜 좋아하는데 오래오래 씹어야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프 효소를 먹고 나서부터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렇지 껍껍거리지가 않더라고. 맞아요. 이거 먹으니까 속이 나도 편하더라고. 그치? 당신 간암이잖아. 이 테프 효소가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챙겨 먹어요. 알았어. 내가 먹어보니까 속이 되게 편해. 예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 집사람은. 좋아하는 밥도 고기도 다 잘 먹고 우리 아내가 건강해진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